태어난 지 이제 3주가 지난 꺼병이 2마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물론 병아리보다 성장하는 속도는 많이 느린 것 같지만 나에겐 녀석들이 죽지 않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관우는 꺼병이들이 사료를 먹든 말든 관심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보통의 엄마들은 새끼들을 불러 함께 사료를 먹는 게 일반적인데 녀석을 지켜보고 있자니 짜증이 밀려온다. 이 꼴을 보기 싫어 관우를 닭장에서 쫓아버릴까도 생각했었다. 어차피 밤에는 온열등을 켜서 꺼병이들이 체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우의 도움이 필요 없다. 사실상 관우가 이곳에서 엄마로서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가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꺼병이들의 정신적인 안정감 때문이다. 이미 꺼병이들에겐 관우가 엄마로서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녀석들 옆에 엄마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밥만 축내는 도움 안 되는 엄마이지만 꺼병이들은 아직 그런 엄마를 믿고 따른다. 그나저나 병아리들이 보통 이 정도로 자라면 다음 단계는 대장 고양이 냉두에게 소개하고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야생성이 강한 꺼병이들과 그런 꺼병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관우 때문에 닭간 아들이를 허락하는 게 쉽지 않다. 만약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깥 아들이를 보냈는데 관우가 녀석들을 잘 리드하지 못하면 꺼병이들은 영영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아직 조그마한 체구의 녀석들이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고양이를 포함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먹이 활동을 못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병아리들이 엄마 닭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45일 전후이므로 최소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꽁을 키우는 목적이 농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독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닭장 안에서 지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엄마 닭의 영양만 충분하다면 야생성이 강한 꽁일지라도 함께 닭장에서 지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뒤 꺼병이들도 와서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엄마 닭과 함께 사료를 먹는 꺼병이들의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는 관우가 이곳 닭장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엄마 닭의 존재만으로도 꺼병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관우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 다음날 남아있던 마지막 오리알 한 개가 부화기 안에서 터져버렸다. 이미 부화가 진행 중이었던 알을 흰오리가 더 이상 품어주지 않은 상태로 하루 이상 지나버렸던 게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흰오리가 품고 있던 오리알 4개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브처럼 또다시 제2의 이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캔디가 얼마 전까지 키웠던 병아리들은 이제 꽤 많이 자라서 다 큰 암탉 크기만큼 커졌다. 그런데 암탉이라고 생각해서 남겨뒀던 두 녀석은 아마도 수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꼬리 깃털의 모양이 점점 수탉의 그것과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수탉과 암탉은 깃털의 모양에도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인 골격에도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녀석들의 골격은 수탉의 그것처럼 변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성별을 꼬리 깃털과 날개 모양으로 판단했다. 보통 초기 성장이 빠른 암컷 병아리의 꼬리 깃털과 날개는 수컷의 그것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꽤 높은 확률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을 겪고 난 뒤부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분명 어릴 때는 암컷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닭장 안의 닭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반해 조이가 머무르고 있는 닭장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밝고 외향적이었던 성격의 조이가 폐계 출신 암탉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대장닭인 태양이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던 조이는 이제 다른 암탉들의 견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 그나마 조이 정도 되니까 견뎌내는 것이지, 만약 봉이가 이 닭장 안에 있었다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회계 출신 암탉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암탉들 중 가장 서열이 높았던 봉이는 그동안 태양의 총애를 받으며 다른 암탉들을 괴롭혀왔다. 하지만 이 닭장 안에는 자신을 지켜줄 태양이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대체로 수탉들은 암탉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 얼마 전 봉이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조이를 보며 괘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암탉들에게 조이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까지 알을 품는 행동을 보였던 제리의 젊은 암탉이 포란을 그만두었다. 사실 그 암탉이 알을 품고 있던 자리는 장마철에 비를 그대로 맞는 그다지 좋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었다. 하지만 녀석은 새로 옮긴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란을 그만둬버린 것이다. 구하기 안에 있는 꽁알 11개 중 몇 개를 맡겨볼 생각을 했지만 녀석의 돌발 행동으로 개에게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농장에서 알을 품는 암탉은 캔디와 다니, 그리고 관우까지 총 3마리인데 병아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암탉은 캔디밖에 없다. 캔디의 뒤를 이을 시암탉을 한두 마리 더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태어날 꺼병이들의 엄마 닭은 어쩔 수 없이 캔디가 맡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다. 잠시 뒤 캔디가 있는 산란 장소에 가보니 다른 암탉이 들어가 알을 낳으려고 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알을 품는 암탉은 알을 낳으려고 하는 암탉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외출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캔디는 끝까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캔디는 알을 품을 때마다 너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알을 품는 것 말고 새끼들을 키우는 데에도 늘 최선을 다하는 캔디. 어쩌면 이번 꺼병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캔디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판가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관우가 키우고 있는 2마리의 꺼병이들을 보며 관우의 모성애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꺼병이들이 엄마를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의아했기 때문이다. 2주 뒤에 태어날 꺼병이들이 캔디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면 관우가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꺼병이들이 원래 그런 녀석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열심히 포란을 하고 있는 캔디에게 건투를 빈다.